벌써부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조사 결과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입니다. 근데 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은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로 거의 과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고, 근데 저거를 그 전체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인 거고, 전체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8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이거든요. 저런 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저것만 봐도 지금 당심과 민심이 좀 괴리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유승민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언을 세게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국 정치가 양 진영 간의 대결이 굉장히 강하게 세게 작용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유 대표님 같은 그러한 직언을 하게 된다면 저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직언이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러한 지지율 조사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중도층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합리적인 보수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중요한 것은 근데 민주당이나 이러한 쪽에는 뭐 이럴 때는 약간 유승민 전 대표 합리적인 보수라고 보지만, 민주당에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이나 권력을 향해서 어떤 소신을 내뱉는 인사가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후보군이랄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을 논의하는 그런 예, 예. 중이다 보니까 좀 비교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저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도 좀 높은 지지를, 이게 당 지지층 사이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받는 상황이면 여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유승민 전 대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고심 중인 걸로 알고 계시고, 네. 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 이후로 정치 활동 같은 것을 활발하게 하시지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대권을 꿈꾸고 계신다면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승패와 상관없이 예. 뭔가 당원과 지지층들한테 역할을 하려고 하시지도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선인들을 뵈면 늘 공통 질문처럼 하는 얘기인데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도 되느냐, 나올 만한 타이밍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거든요. 김용태 당선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근데 저 지지율 조사를 보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채널에 나와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본인의 권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주변의 인사로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받으실 거고,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가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이제 대권을 또 고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지도부에 출마하셔서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대권까지는 좀 긴 시간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리스크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뭐 차기에 또 재보궐 선거가 있고, 그 재보궐 선거를 또 지휘해야 되는 지도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녹록지 못하잖아요, 여당이.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정치 문법에는 맞지는 않죠. 다시 또 출마하는 것이. 네. 그렇지만 또 그걸 또 해내는다면 또 대권 주자로 또 우뚝 솟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을 위해서는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흥행을 생각합니다. 위해서. 예. 예. 흥행 말고 진짜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존재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를 지휘하면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오셨을 때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뭐 직언을 못할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굉장히 활동 반경에 제약을 주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정부를 위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정부를 위해서 또 쓴소리도 했고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 정제된 언어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 충분히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비대위원도 인선을 하고 당이 조금씩 안정화는 되어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좀 의원들 간의 잡음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놓고 배현진 의원과 약간의 진실 공방처럼 좀 얘기가 나오다가 뭐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고 여기에 이제 박정훈 당선인까지 가세를 해서 이철규 의원을 좀 저격을 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이걸 두고 뭐 친윤계가 분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냥 총선 진 당에서 왜 저러냐 뭐 이런 그냥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좀 어땠습니까? 이렇게 서로 저격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의원분들 간의 개인적인 어떤 네. 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덧붙이는 거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아무튼 어떤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그냥 그런 관계에 대해서 SNS에 감정을 표출하는 일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나아가서 당선인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인 간의 그 통화 그 녹음을 좀 공개하는 것은 네.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선인들 간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말씀 좀 대신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예. 아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이제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도 이제 지도부의 일원인데 제가 뭐 특정 주자를 뭐, 지지했다.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지지율에 나오는 유승민 전 대표 뭐 나경원 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또 원희룡 전 장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제 개인적인 바람 다 예. 출마하셔서 당을 위해서 토론하고 이 당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다 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당권 주자로서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